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란스 드발의 보노보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보노보에 관한 최고의 책이기에 내용이야 아무 문제 없지만 번역만큼은 매우 아쉽습니다. 59의 침팬지 폴리틱스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읽혔지만 같은 저자의 책임에도 보노보는 한국어 번역이 상당히 뻑뻑합니다. 파일에서는 그런 뻑뻑함을 눈에 띄는 대로 교정했지만 그것조차 여전히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글인 2회 방송의 독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능한 한 같은 주제의 책을 서너 권 연속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의도치 않게 이 책과 저 책이 서로 보완해주고 인용되는 인물이나 책도 겹치는 게 많아서 앞으로의 독서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얻기도 하며 가장 좋은 건 이해의 폭이 넓고 깊어진다는 데 있죠. 57의 진주현의 책부터 이전 방송까지 유인원 관련 총 5건의 파일과 방송을 연속으로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느끼셨을 줄로 압니다. 오늘의 주제인 보노보는 약 100만 년 전쯤 침팬지에게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침팬지 속의 한 종이기에 침팬지와 공유하는 특징이 매우 많죠. 침팬지와 보노보 수컷들은 그들이 태어난 집단에 남는 반면 고릴라와 오랑우탄 수컷은 각각 집단과 어미를 떠나 자기만의 집단과 삶을 구축해 나갑니다. 고릴라와 오랑우탄과는 달리 침팬지와 보노보와 인간은 순놈과 암놈의 덩치가 크게 차이 나지 않고 생김새로 암수를 분명히 구분하기 힘들고요. 평균적으로 침팬지와 보노보의 암컷 그리고 인간 여성의 몸무게는 수컷의 약 85% 정도입니다. 수컷 침팬지처럼 수컷 보노보도 암컷에게는 없는 길고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지만 수컷 침팬지가 그 사용을 철저히 통제한다면 수컷 보노보는 거의 봉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침팬지는 통통한 몸매에 머리가 크고 목이 두껍고 어깨가 넓습니다. 이와 반대로 보노보는 날씬한 몸매에 머리가 작고 목이 가늘며 어깨가 좁습니다. 무엇보다도 5대5의 가르마나 대머리가 인상적이죠. 침팬지는 잘 익은 과일뿐만 아니라 고기도 가장 좋아하지만 지상초본 식물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먹는 보노보는 고릴라와 오랑우탄처럼 채식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파일에 첨부한 사진들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려야겠네요. 사진들이 좀 적나라한 면이 있긴 하지만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의사들이 환자를 보듯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크게 4가지로 보노보만의 고유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목소리의 활용입니다. 유인원치고 표정과 몸짓이 다양하지 않은 종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노보는 거기에 다양한 목소리까지 덧붙인다는 게 신기한 점이죠. 마주보고 서 있는 양쪽이 교대로 울어대는데 이들은 탁구 선수들이 공을 주고받듯 아주 빠른 속도로 소리를 주고받는다. 싸울 때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겹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즉, 둘 다 상대방을 방해하지 않고 의사를 전달한다고 드발은 말합니다. 둘째는 사회 지배구조입니다. 단순히 암컷이 지배하는 사회라서 흥미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특정 무리의 토박이인 수컷들을 제치고 기존의 암컷들과 다른 무리에서 옮겨온 이방인 암컷들이 유대감을 형성해서 무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신체적인 힘이 아니라 연륜과 집단의 머문 기간에 의해 암컷들의 서열이 형성되는 건 고릴라와 같습니다. 그리고 침팬지처럼 무리에서 평생을 보내는 건 수컷들이라 다른 어떤 유인원 수컷보다도 보노보 수컷들은 평생 어미와 가장 강력한 관계를 형성하죠. 그렇게 끈끈한 모자 관계와 어미의 서열을 기반으로 수컷들의 서열도 덩달아 정해집니다. 강한 어미의 아들들은 부수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수컷들은 제 어미의 능력과 영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죠. 그런데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는 법. 너무도 강력하게 어미에게만 의존하다 보니 똑같은 조건에 있는 침팬지와는 달리 수컷들끼리의 동맹도 없고 심지어 형제들 간의 유대감도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 이것이 다시 암컷 지배사회의 든든한 받침으로 피드백되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 서열은 그들이 모여 밤을 보내는 잠자리의 배치에도 반영됩니다. 암컷들이 먼저 나무 위의 높은 곳에 잠자리를 만들면 새끼 보노보들이 그 다음으로 그 아래에 만들고 성숙한 수컷들이 제일 나중에 가장 밑에 만들죠. 침팬지 암컷은 출산일이 다가오면 무리의 경계부근으로 나가 그곳에서 출산하고 그런 후에도 3, 4년이 지나서야 무리로 귀환합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영아 사례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죠. 바로 그때쯤이 출산 후 첫 발정기를 맞는 시기이고, 그래야만 무리의 우두머리가 자기 새끼를 주기를 할 때 우두머리와의 짝짓기를 통해 그를 진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노보 암컷은 출산하자마자 무리로 귀환합니다. 무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암컷들이어서 영아살의 위험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셋째는 먹이 분배입니다. 암컷 지배 사회라서 먹이의 우선권도 당연히 암컷에게 있습니다. 침팬지 수컷은 웬만하면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먹이를 나눠주지만 보노보 암컷은 이 점에서는 약간 탐욕스러운 면을 보입니다. 서열이 높은 암컷 한두 마리가 먹이를 독차지한 후 수컷들은 무시한 채로 다른 암컷들과 새끼들에게만 나눠주죠. 집단 내에 새로운 암컷들이 들어와 암컷들 사이가 어색할 때만 서열이 높은 수컷이 먹이를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사육되는 보노보의 경우 대개는 급식 장소에 수컷들이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암컷들이 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많이 먹어두기 위한 전략이죠. 그러다가 암컷들이 나타나면 수컷들은 먹이를 포기한 채 달아나거나 암컷 주위를 맴돕니다. 심지어 중하위 서열의 암컷들에게도 쫓겨나고 새끼들이 먹고 있는 먹이라도 뺏어 먹으려 한다는 대목에서는 보노보 수컷들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먹이를 둘러싸고 암컷들은 종종 여럿이 함께 수컷을 공격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수컷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사정 봐주지 않고 심하게 물어뜯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심한 상처를 입더라도 수컷은 암컷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넷째는 성행위의 의미입니다. 보노보 사회는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그 방법으로 성을 활용하죠. 침팬지는 성 문제를 권력으로 해결하는 반면 보노보는 권력 문제를 성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갈등을 말로 해결할 수 있고, 말을 통해 우리의 속마음을 어느 정도는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노보에겐 우리의 것과 비슷한 언어가 없고, 표정과 몸짓만으로는 자기의 속마음을 충분히 전달하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언어를 선택한 것처럼 성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쉼없이 모든 구성원과 대화를 하듯 그들은 성별과 나이의 구분 없이 가능한 모든 구성원과 성행위를 합니다. 그렇다고 본능에 휘둘린 성적 방종은 절대 아닙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애정을 전달하라는 것이 목적이고, 성행위는 단지 수단일 뿐이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죠. 그래서 서로 얼굴과 눈을 마주보는 체위가 주를 이루는 것이고, 목적이 성취되지 않을 땐 수단인 성행위는 곧바로 중단되기도 하고요. 생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행위는 인간과 보노보만의 공통점입니다. 이것이 유인원 중 보노보 암컷의 발정기가 가장 길게 늘어난 이유일 테고요. 암컷 간의 그리고 수컷 간의 모든 갈등과 싸움은 늘 1대1 맞짱입니다. 죽을 때까지 특정 무리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수컷들 사이에서 무리 내 서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컷보다 수컷들끼리의 싸움이 훨씬 더 빈번하죠.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라고 충돌의 횟수는 수컷이 훨씬 많지만 격렬한 정도에서는 암컷이 훨씬 심합니다. 보노보 수컷의 전형적인 과시 행동은 나뭇가지를 땅바닥에 끌면서 뛰어가 소리 지르는 게 전부입니다. 침팬지에 비하면 애들 장난이죠. 그러나 보노보 암컷들은 붙었다 하면 몇십 분을 물고 뜯고 뒤엉켜 뒹굴죠. 그리고 언제나 성행위로 화해하고요. 드발은 보노보 사회의 특이성을 환경적인 요인으로 파악합니다. 환경의 척박함을 따지자면 오랑우탄이 가장 심하고 그 다음이 고릴라 그리고 침팬지 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을거리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그리고 고립된 지역에서 서식한다는 점이 보노보의 모든 특성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이기적 유전자의 지상 명령은 생존과 번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대부분 종의 수컷들은 힘을 기르고 싸우고 공격성을 띠고 무리 내 암컷을 지배하죠. 그런데 먹이는 풍부하고 고기는 먹지 않으니 사냥할 필요도 없고, 고립된 지역이니 다른 종의 침입도 없고, 혹시라도 다른 보노보 무리를 만나면 15분도 채 되지 않아 성행위를 통해 어울리고, 짝짓기는 하루에도 수십 번을 하는 데다 수컷보다 암컷이 더 많은 게 보노보 사회입니다. 이런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바로 지금의 보노보 사회의 모습입니다.
일본의 영장류학자들은 결실을 보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연구를 위해 자료를 모으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드발은 말합니다. 이 말에는 존경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전 방송들에서 수없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빨리빨리와 단기적 몰아치기 능력을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 꼼꼼하게와 장기적 계획을 토핑으로 뿌려서 함께 맛있게 먹자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듯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영리한 유인원으로 와쇼, 코코, 첸테, 칸지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라는 드발의 말에 어색한 미소를 짓거나 찔리거나 식은땀이 난 독자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965년 아프리카에서 태어나 미국 네바다주의 도시 와쇼로 옮겨진 후 로저 파우치에 의해 유인원 최초로 수화를 배워서 인간과 의사소통을 했으며 2007년 10월 41세의 나이로 사망한 암컷 침팬지가 와쇼입니다. 1977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여키스 국립영장류연구센터에서 태어난 후 테네시 대학교의 린 마일스에게 입양되어 인간 아이처럼 키워지면서 공식적으로 테네시 대학교 학생 신분까지 얻고 수업에도 참석했던 수컷 오랑우탄이 첸텍이고요. 첸텍의 장난에 한 여학생이 다치면서 11년 동안 철창에 갇혀 지내다가 애틀란타 동물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우울증으로 2017년 8월 39세 나이로 불운했던 삶을 마감했습니다. 코코는 1971년 샌프란시스코 동물원에서 태어나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프란신 패터슨에 의해 자랐고 2018년 6월 46세의 나이로 사망한 암컷 고릴라입니다. 현재 유일한 생존자이자 여키스 언어연구센터의 수 세비지 럼버에 의해 유일하게 수화 대신 여키스 언어라는 그림 문자로 의사소통을 하는 1980년생 수컷 보노보가 칸지이죠. 불운했던 첸텍에 맞먹는 능력을 지닌 암컷 오랑우탄으로는 비로테 갈디카스의 캠프에 있던 프린세스를 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교토대학교 영장류 연구소에 있는 젊은 수컷 원숭이 아유무와 그의 엄마 아이는 2003년 출판된 공부하는 침팬지 아이와 아유무라는 책을 통해 이미 명성을 얻고 있었지만 아유무는 2007년 인간의 기억력에 굴욕을 안겨주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터치스크린에 나타난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기억한 뒤 정확한 순서대로 그 위치를 누르는 훈련을 받은 아유무는 화면에 무작위로 나타나는 숫자들을 불과 눈을 한번 깜빡이는 데 걸리는 시간인 약 0.2초만 보고서도 80%라는 놀라운 정확성을 보였죠. 인간은 누구도 그 레벨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유인원에게 인류 전체가 졌다는 말도 안 되는 환상에 사로잡혀서 사기가 틀림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인간의 편협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인류의 기원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